지금 홍상수 김민희 씨 커플은 진짜 불륜의 정석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이혼 소송 이후에 임신 그리고 출산 예정하고 있죠. 태원 김희영 케이스에서는 사실혼 관계 출산 후 이혼 소송, 그렇죠? 근데 분위기상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 씨가 낳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 아이가 애비 없는 아이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 김민희 씨가 너무 손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홍상수 감독이 사망하기 전에 김민희나 김민희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증여를 상당 부분 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김민희 씨의 임신과 출산, 사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불륜의 증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네, 최근에 홍상수 감독과 내연 관계에 있는 김민희 씨가 임신을 해서 화제가 됐죠. 올 봄에 아이를 출산한다 이런 썰이 돌고 있는데요. 이 커플은 2015년 영화 제작을 하다가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내연 관계가 되어서 2016년에 홍상수 감독이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이혼 청구를 했죠. 하지만 그 이혼 청구는 기각됐죠. 왜냐하면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 불륜이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된다. 유책주의 관념에 따라서 이제 이혼은 기각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내연 관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급기야 이제 김민희 씨가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아야 된다. 단순한 상간녀가 아니라 이제 임신까지 했고 자녀도 출산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존하는 이 가정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홍상수 감독의 배우자분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의견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해왔고요. 만약에 겉으로는 난 이혼 안 하고 싶어요, 관계 회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고 아니면 자기도 막 맞바람을 피고 있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책주의의 예외로서 바람 피운 상대방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그런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본 가정의 배우자 자녀들에게 충분한 부양 책임을 다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 케이스에서는 딱히 그런 사정은 엿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홍상수 김민희 씨 커플은 진짜 불륜의 정석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이혼 소송 이후에 임신 그리고 출산 예정하고 있죠. 저희가 이전에 다루었던 최태원 김희영 케이스에서는 사실혼 관계 출산 후 이혼 소송, 그렇죠? 출산이 전이냐 후냐의 차이만 있지 동일한 불륜의 정석의 행보를 걷고 있는 거죠. 이런 불륜 커플의 내연 관계는 법적으로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이 아직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제3의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다 해서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말하거든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 이제 불륜 커플이 한동안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또 다른 여성과 바람을 또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혼에 있는 본처가 있고 지금 바람나서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있고 그 이후에 또다시 바람 피우는 제2의 바람녀가 있는 거죠. 이 케이스에서 이제 이 사실혼 관계 있으시던 분이 나 위자료 재산분할 받아야겠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법률혼 관계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과 사실혼을 했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가 되어서 법률혼 보호를 받지 못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아예 인정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김민희 씨가 이제 출산을 할 경우에 이 아이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아이가 태어날 때 출생신고를 하면은 그 즉시 이제 모자지간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결혼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 자녀와의 사이는 이 법적인 부자지간 형성이 안 된단 말이죠. 이 경우에 아빠가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맞습니다 라고 인지신고를 하면서 이미 인지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이 아이가 내가 당신 아들이라는 걸 딸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이제 부자지간 형성되게 되거든요. 근데 분위기상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 씨가 낳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 아이가 애비 없는 아이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아빠가 그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다가 올려야 됐었거든요. 이 아이 아빠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여자분, 아내분과의 사이의 자녀로 친생 추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친모가 아닌데도 상간녀의 자녀의 엄마가 되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거든요. 김민희 씨가 출생신고를 하면은 김민희 씨의 자녀로 아이가 등재되고, 그리고 홍상수 감독의 가족관계상으로 보더라도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나오겠지만 인지한 이 아이도 자녀로 등재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가족관계에는 엄마 아빠가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지만은 아빠는 홍상수, 엄마는 김민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가족관계 등록부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상속 문제시거든요.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설령 그 관계가 좀 소원하다 하더라도 배우자분이 상속권을 갖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배우자분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분이 홍상수 감독이 사망할 경우에 이제 그 비율대로 상속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김민희 씨가 낳은 자녀분이 이제 비록 혼외자라 하더라도 홍상수 감독의 자녀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이제 상속권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김민희 씨는 중원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상속이든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김민희 씨가 너무 손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홍상수 감독이 사망하기 전에 김민희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증여를 상당 부분 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몽땅 다 증여해버리면은 그 배우자분과 자녀들은 낙동강물혈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상속권에 비해서 그 지분이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유사한 사례로 최태원, 김희영 케이스에서 상속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노소영 씨는 이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상속권이 없게 되겠지만 최태원 회장과 사이에서 태어난 세 남매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당연히 있다. 김희영 씨와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서 김희영 씨는 상속권을 못 갖게 되더라도 김희영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에게는 상속권이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김희영 씨가 전 남편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양자로 드린다고 하면 법정 혈족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상속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여부에 따라서 SK에 대한 지분, 경영권 승계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인 문가비 정성의 경우에 정성 씨가 더 이상 결혼을 하거나 혼외자 없이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정성 씨 유일한 그 자녀는 문가비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상 그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문가비 씨가 그 아이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사실상 관리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김민희 씨의 임신과 출산, 사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불륜의 증거거든요. 홍상수 감독 배우자분이 위자료 소송, 상간녀 소송을 안 해서 망정이지, 사실 위자료 판결 받고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은 위자료 소송 2번, 3번도 가능해요. 저희는 실제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불륜관계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고통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아이 출산 이후 이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